안녕하세요. 오랜 전통을 가진 저희 대학 내분 비내과 연수강좌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10년 전 갑상선 결절에 국한된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지난 10년간 개원과 선생님들의 초음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이번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아무것도 없는 정상인 1부터 가장 나쁜 모양인 5까지 나눕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결절에 물이 없고 에코가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거기에 나쁜 초음파 소견이 있으면 카테고리 5로 판독합니다. 결절에 물이 없고 에코가 낮은데 나쁜 초음파 소견이 없으면 카테고리 4로 판독합니다. 결절에 물이 있거나 에코가 낮지 않은데 나쁜 소견이 있는 경우 카테고리 4로 판독합니다. 범주 3은 물이 있거나 에코가 낮지 않은 결절에서 나쁜 소견이 없으면 카테고리 3으로 판독합니다. 단순 물혹, 콜로이드 낭종 등은 카테고리 2로 판독합니다.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세포 검사에서 크기 기준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임상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이해합니다. 본원에 의뢰하신 미세결절을 가진 환자 중 약 3분의 1은 세포 검사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는 결절에서는 세포 검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세포 부족이나 비정형세포 같은 진단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결절의 세포 검사를 하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결절보다 중증도가 낮은 결절들에서 오히려 검사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결절 중 어떤 것이 암일까요? 저는 모든 결절들이 카테고리 5로 판독할 것 같습니다. 모두 암이 아닙니다. 이전 사진들을 보시면 모두 카테고리 3 결절이었고 이 결절들이 크기가 줄면서 모양이 나쁘게 변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을 머미피케이션이라 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초음파를 보고 머미피케이션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사진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머미파이드 노듈은 세포 검사를 해도 진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이전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가능하니 저희 병원에 의뢰 주실 때 이전 사진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결절처럼 보이는 여러 질환이 있는데 그중 에어를 포함한 질환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질환은 가능하면 세포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 병변이고 이 질환은 응급 상황입니다. 초음파에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석회화와 에어입니다. 석회화는 뒤가 이렇게 깜깜하게 보이나 에어는 뒤에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초음파는 찍은 사진을 판독하는 검사가 아니라 질환을 판단하고 그에 부합한 사진을 남기는 검사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링다운 아티팩트가 잘 보이는 사진이 없습니다. 만일 검사자가 질환을 알았다면 아까 보신 사진처럼 에코제닉한 뒤로 아티팩트를 보여주게 사진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식도계실인데 갑상선 후방에 하이포에코익 결절이 있고 내부에 에코제닉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4이고 1cm 정도의 크기라 세포 검사가 의뢰되었습니다. 이 질환의 진단은 동영상을 보시면 더 진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크리코이드 카티리지, 여기는 경동맥, 여기는 갑상선, 여기는 식도입니다. 식도에서 아웃파우칭하는 결절이고 내부에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초음파에서 석회화된 부갑상선 결절이 의심되어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초음파 사진에서 링다운 아티팩트가 잘 보입니다. 위치가 우측 갑상선 아래라 파라트라키얼 에어시스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도계실의 경우는 갑상선의 상부 3분의 1 위치 정도에서 보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갑상선 초음파를 하셨는데 석회화된 갑상선 결절이 있으니 세포 검사를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직접 초음파를 해보니 공기가 보였고 최종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투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분은 목 통증이 심하여 개인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셨고 갑상선 결절인데 모양이 나쁘지 않아 추적 초음파 하자고 권유받으셨습니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하여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초음파를 본 영상의가 내부 에어를 포함한 앱세스로 판단하여 즉시 응급실통에 환자를 입원시켰습니다. 입원 후 균동정을 위해 FNA가 의뢰될 당시 초음파를 보시면 여기 링다운 아티팩트도 보이고 갑상선 여러 곳에 에코제닉 에어들이 보였습니다. 초음파에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경우 에어의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석회화와 에어를 감별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정상 부갑상선은 에코제닉하게 보입니다. 모든 환자에게서 다 보이는 것은 아니나 알고 보면 갑상선 초음파에서 잘 보입니다. 상부 갑상선의 경우 보통 갑상선 중간 후면에서 하부 갑상선은 갑상선 하방에서 보입니다. 횡단면에서 상부 갑상선과 하부 갑상선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단면에서 상부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하방에 하이포에코익 결절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변 에코제닉한 정상 부갑상선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초음파로 진단이 쉽습니다. 부갑상선 결절이 큰 경우는 정상 에코제닉한 부분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외부 병원에서 갑상선 뒤에 범주사에 해당하는 결절이 있었습니다. 세포 검사를 받으셨고 B정형 세포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저희 병원에 오셔서 다시 세포 검사가 의뢰되었습니다. 초음파에서 갑상선 내부인지 바깥인지 구분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갑상선은 찌르면 안 되는데 초음파에서 확신을 가질 정도도 아니고 또 칼슘과 포스페이트는 정상이었습니다. 고민하다 세포 검사와 함께 검체에서 부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였습니다. 세포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으나 검체의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높아 부갑상선 병변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부갑상선 병변을 찌르면 파이브로시스가 생겨 수술할 때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갑상선 병변이 의심이 되면 찌르지 않기를 권합니다. 부갑상선 병변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피검사에서 칼슘, 포스페이트가 정상이더라도 부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먼저 하시기를 권합니다. 혹 세포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갑상선과 부갑상선 세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검체에서 부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같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경부의 임파선에 관한 내용은 정말 방대하여 오늘은 갑상선암 관련 임파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임파선 모양입니다. 내부에 패티 하이럼이 있고 하이러 베스큐레러티가 보입니다. 갑상선암의 임파선 전이를 나타내는 초음파 소견은 고에코, 석회화, 시스틱 체인지, 이상 혈관 소견입니다.
갑상선 결절처럼 모양이 나쁜 임파선에 대한 FNA 크기 기준이 있습니다. 수술 후 크기 기준은 더 큽니다. 잠시 임파선 전이의 빈도를 보겠습니다. 1cm 미만 갑상선암 환자에서 중심부와 측경부의 임파선을 모두 제거하면 중심부는 약 65%, 측경부는 약 45%로 높은 빈도를 보입니다. 한국의 연구들을 보면 미세암에서 측경부 임파선 절제는 보통 영상에서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데 약 15% 전후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30% 이상의 환자에서 측경부 임파선 전이는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세암의 경우 임파선 전이도 대부분 미세전이라 임상적으로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컨센서스에 그 바탕을 둡니다. 이분은 타 병원에서 세포검사로 임파선 전이가 진단되었습니다. 외부 초음파를 보면 패티 하이럼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니 내부에 패티 하이럼도 있고 하이러 베스큐레러티도 있어 나쁜 소견이 없었습니다. 수술하니 세포 검사하지 않은 레베리에도 임파선 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임파선 전이를 찾기 위해서 튜머 마커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두 분은 임파선 전이가 진단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튜머 마커에 이상이 있었을까요? 왼쪽 분은 시럼 사이로글로불린이 약간 증가되어 있었고 오른쪽 분은 정상이었습니다. 두 분 다 고주파 시술로 제거하였고 왼쪽 분은 한 달 추적 검사에서 튜머 마커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갑상선암과 임파선 전이의 빈도와 임상적 의미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료를 잘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와 함께 튜머 마커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갑상선만 초음파를 한다고 가정하면 어나토미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부 초음파를 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복잡한 어나토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상선과 임파선을 같이 검사를 해야 하므로 결국 경부 초음파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측경부에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어 세포 검사가 의뢰되었습니다. 초음파에서 패티 하이럼만 소실된 임파선처럼 보이는 병변이었습니다. 세포 검사를 하려고 초음파를 보니 이 병변은 이렇게 주변 신경과 연결이 되고 이 신경은 스파인 사이로 들어가는 브라키얼 플렉수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브라키얼 플렉수스에서 오리진한 뉴로마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갑상선 수술과 함께 측경부 임파선 절제를 하신 경우 추적 초음파를 하실 때 측경부에 병변이 있다면 반드시 트라우마틱 뉴로마를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트라우마틱 뉴로마는 트라우마로 인해 신경말단에 비대가 생겨 그것이 튜머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약간 에코가 높고 경계가 안 좋을 수 있어서 임파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시간 초음파에서 주변 신경과의 연결성을 보면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트라우마틱 뉴로마는 신경말단의 비대이므로 자세히 보면 신경과 연결이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경동맥이고 여기는 엔티리얼 튜버클, 여기는 파스티리얼 튜버클, 여기는 브라키얼 플렉수스입니다. 브라키얼 플렉수스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트라우마틱 뉴로마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오피베드의 케이스들입니다. 재발암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가 재발암입니다. 슈처그레뉴로마는 에코제닉한 병변이 폐허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감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조직이 일부 남은 것도 메스포밍하지 않아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물은 뭘까요?
갑상선이 있는 경우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갑상선이 없는 경우 가끔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근육이 합쳐져서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수년간 목이 쉬어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갑상선혹이 발견되어 세포 검사에서 세포 부족이란 이야기를 듣고 재검을 위해 본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갑상선만 초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부 초음파를 하므로 턱 아래부터 쇄골까지 그냥 다 봅니다. 위에서부터 보다 보니 오른쪽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끊겨져 보이고 여기 메스가 보입니다. 이 병변이 환자가 목이 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이포파린지얼 캔서로 진단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갑상선 검사를 할 때 후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부 초음파를 진행합니다. 위에서는 서브링구얼 글랜드나 서브맨디뷸라 글랜드에서 아래로는 쇄골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측경부를 포함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다 포함해서 초음파를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상 구조물들은 생각보다 많고 저는 모든 초음파하는 환자에서 이 부위를 다 포함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의 초음파에 익숙해지면 초음파 진단에 더 자신감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